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다양한 뉴스가 가득한 방송 아주TV 뉴스룸 준하연입니다. 1월 17일 수요일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이 컷오프를 적용하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늘긴 하겠지만 공천 학살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이 커지자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가 예정보다 2달 앞당겨져 오는 5월부터 시행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액이 709억 달러로 집계돼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낙연, 이준석, 이 두 사람이 과연 손을 잡을지 계속해서 관심이 쏠리고 있죠.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이 오늘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위원장은 오늘 CBS 라디오에서 낙준 합당이 어려울 것이란 김종인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의 전망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어렵다는 건 현실론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실론을 뛰어넘는 판단이 있다면 손을 잡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낙준 연대의 성공 조건은 파격이라면서 누군가 기대하기 어려웠던 수준의 도전이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위원장은 또 낙준연대라는 말이 멸칭에 가깝다며 두 명의 이씨라는 뜻의 리쌍 브라더스를 대신 쓸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어 그는 지지자가 늘면 좋은 명칭을 가지고 연대를 유도할 것이라며 가능성을 닫아둘 필요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 위원장은 제3지대에 대해서 너무 다양한 주체가 나서면 국민에게 오해를 살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또 보수와 진보 세력이 같은 비율로 합당하는 것에 대해선 내부 구성원들도 굉장히 부정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국민의힘이 어제 총선에 적용할 공천 룰에서 컷오프 방침을 발표하면서 공천 학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정영환 국민의힘 공관위원장은 오늘 컷오프를 적용하면 공천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늘기는 하겠지만 공천 학살까지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오늘 총선 공천심사에서 적용할 현역 의원 하위 10% 평가자 공천 배제 방침과 관련해 하위 10에서 30% 평가자를 고려하면 공천 배제 대상이 늘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공천 학살 우려에 대해 정 위원장은 활동을 잘하는 현역 의원이 하위 10%에 들 리가 없지 않느냐며 극단적인 상황은 걱정하지 말라고 우려를 일축했습니다. 앞서 어제 공관위는 평가 결과 하위 10%에 속하는 현역 의원 7명을 컷오프하고 하위 10에서 30%에 속하는 인원은 득표율에서 20% 감점 페널티를 주는 룰을 발표했습니다. 또 같은 지역구에서 3번 이상 당선된 의원은 득표율 15%를 더 감점한다고도 밝혔는데요. 경선 과정에서 낮은 평가를 받은 의원들이 감점까지 당하면 물갈이 비율이 높아지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최대 35% 감점이 적용되는 경우는 극소수일 것이라면서 객관적으로 그렇게 평가받는 것에 대해서는 달리 방법이 없지 않냐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당 기여도 평가와 관련해선 지금까지 활동한 객관적인 지표들이 있으니 기존 데이터를 참고해 심사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근 가계부채가 늘면서 서민들 부담도 커졌죠. 이에 정부가 전세대출 이자도 DSR에 포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가계부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즉 DSR 규제 대상에 전세대출을 일부 포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다만 주거의 안정성을 고려해 우선 주택을 한 채 보유한 사람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경우 이자 상환분만 포함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시기는 주택시장 상황을 검토해 올해 안으로 확정하겠다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더불어 금융위는 대출 상품의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하는 스트레스 DSR도 올해 안으로 도입할 예정입니다. 이는 다음 달 26일 은행권 주택담보대출을 시작으로 올해 안에 전 금융권에 해당하는 모든 대출에 적용될 전망입니다.
주택금융공사가 수행하던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 역할, 즉 적격대출을 민간금융회사가 스스로 수행하도록 하고 차주의 금리 변동 리스크 감소에 따라 체계적인 인센티브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중교통비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K패스, 올해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죠. 정부가 K패스 적용 시기를 2달 앞당긴다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K패스는 한 달에 15번 이상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지출 금액의 일정 비율을 다음 달에 환급받을 수 있는 교통카드입니다. 환급 비율은 일반인 20%, 청년층 30%, 저소득층 53%인데요. 지금 쓰이는 알뜰 교통카드는 이동거리를 기준으로 마일리지가 지급되지만 K패스는 금액에 따라 환급돼 이동거리를 기록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 기존에는 월 21회를 이용해야 했지만 국회 예산심의를 거치며 최소 이용 횟수도 15번으로 줄었습니다. GTX-A와 광역버스 이용자 등 장거리를 오가는 사람들도 K패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재 알뜰 교통카드를 쓰고 있는 사람은 별도의 재발급 없이 기존 카드로 K패스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부는 교통비 부담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며 다음 달부터 애플리케이션 내 회원 전환 절차를 안내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수출이 역대 최대 실적을 자랑했는데요. 수출액이 무려 709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어제 2023년 연간 자동차 산업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작년 자동차 수출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수출액은 재작년보다 31.1% 증가해 총 709억 달러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2022년까지 가장 높은 기록이었던 541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실적입니다. 더불어 연간 자동차 수출액은 처음으로 70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이는 고가의 친환경차 수출을 확대한 전략이 해외에서 통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글로벌 자동차 시장이 친환경화, 전동화되는 추세에 맞춘 수출 전략이 성공적인 결과를 이끌어낸 것으로 보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마약류 의료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적발했습니다. 또 오남용 처방 등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13곳도 찾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식약처는 의사, 약사, 법률가 등으로 구성된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의료용 마약류 쇼핑이 의심되는 환자 16명을 찾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프로포폴 등 마약류 의약품을 투여한 의료기관 9곳도 적발해 경찰청에 이들을 함께 수사해달라고 의뢰했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20대 여성은 의료기관 100여 군데를 돌아다니며 수면 마취제 등을 중복해 투약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식약처는 또 마약류 저장시설 점검부를 작성하지 않는 등 관련법을 위반한 의료기관 6곳에 대해 지자체 행정처분을 의뢰했습니다. 불법 스팸 문자 전송자에 대한 처벌 수위가 강화됐습니다.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기존 수위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됐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불법 스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법률 개정 공포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앞으로는 불법 스팸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지 않은 통신사업자에 대한 과태료도 1,000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김홍일 방통위원장은 대량 문자 발송 시장의 사업자 자율 규제 체계를 마련하는 등 불법 스팸 근절을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 이어서 날씨 전해드리겠습니다. 당분간 비나 눈이 자주 오겠습니다. 오늘 밤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이번 눈은 내일 아침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부터 그치겠습니다. 중부지방은 비나 눈이 섞여 내리는 곳이 많겠습니다. 오늘 수도권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동풍의 영향으로 강원 영동 지역은 일요일까지 많은 눈이 예상되는데요. 우선 모레까지 강원 산지에는 5에서 10cm, 많게는 15cm의 눈이 쌓이겠습니다. 이번 눈은 습설이라 건설보다 3배가량 무겁습니다. 눈 피해 없도록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금요일 남부지방에는 비나 눈이 내리겠고 주말에는 대부분 지역에서 내리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수요일 아주TV 뉴스룸 마칩니다. 저희는 내일 저녁 6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